카카오톡 메신저 안 쓰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이 카톡에서 메시지 주고받는 건 기본이고 앞으로는 주식과 펀드 같은 금융거래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카카오가 은행에 이어서 증권업에 진출했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이 카카오의 자회사죠. 카카오페이가 바로 투자증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오후에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바로 이 안건이 승인이 됐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가 바로 투자증권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재무 건전성과 부채 비율, 또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을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바로 투자증권의 지분 60% 인수를 통해서 증권업에 진출 계획을 밝힌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예, 오늘 통과는 무난하게 됐다지만 사실 그동안 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카카오페이가 금융위원회에 바로 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을 한 게 지난해 4월 1일입니다. 하지만 당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걸림돌이 됐는데요. 예. 김 의장이 지난해 11월 앞서 1심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심사가 재개됐습니다. 지난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고요.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 최초로 정보통신업계에 기반한 증권사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이렇게 카카오가 증권업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 관련 업계가 상당히 긴장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달갑지가 않은 소식인데요. 우선 카카오의 강점 중에 하나가 강력한 IT, 또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이기 때문에 기존 증권사들이 선보이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거나 20, 30대 젊은 투자자를 공략하기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 카카오는 앞서 카카오뱅크를 성공시킨 전력도 있는데요.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7년에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기존 은행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시도들을 과감하게 추진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외 송금 서비스 수수료를 크게 내린다든지 저금리 대출 등이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는 거꾸로 기존 시중은행들을 앞서가는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증권업 역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성과 또 새로운 변화를 이끈 긍정적인 면도 있긴 하지만 반대로 이런 매개 효과가 어려울 거다 이런 해석도 있다고요. 일각에서 그런 우려를 하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 증권사의 수익 구조가 전통적인 브로커리지보다는 투자은행이나 고액자산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아무래도 오랜 경험이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상대적으로 업력이 짧은 카카오증권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좀 불리할 수 있겠고요. 또 통상 고액자산가들은 핀테크를 활용한 어떤 비대면 투자보다는 직접 상담을 선호하기 때문에 카카오증권의 위력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실제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